어떤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부산이 세계적으로 조금 영화, 영상의 도시라는 거를 제가 부산에서 촬영을 계속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끝까지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층층이 쌓인 영도의 모습은 이제 어제가 되었습니다. 영도에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만든 김철우 대표. 그는 처음 이곳 플랫폼 135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미디어를 보거나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나눌 때 쓰는 회의장이자 공연장 그리고 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 공장의 빈 공간들 또는 쓰지 않는 공간들을 쪼개서 제가 활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도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에 새 숨을 불어넣으면서 그렇게 영도의 많은 공간들이 새롭게 태어났죠. 물류창고에서 복합문화공간이 된 끝띠 청학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끝이 청학이라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플랫폼 135에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얼라이언스들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에게 여가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리고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해서 만든 곳이고요. 아티스트 그리고 기획자들에게는 자기가 선보이고 싶은 컨텐츠를 꺼내서 내놓는 테스트 베드 같은 곳,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영감을 받아서 자신이 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하려고 이제 만들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아이유의 뮤직비디오를 찍자고 하는 의뢰가 왔었는데 저희 이제 일정상 못 찍었던 그런 기억이 여담으로 저희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2018년부터 다양한 실험적인 행사를 열었던 끝띠 청학. 지금은 코로나19로 멈췄지만 머지않아 다시 불을 밝힐 겁니다. 지난 2014년 고향인 부산에서 김철우 대표가 설립한 도시재생 스타트업. 공간은 물론 우리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도 겸하며 벌써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쓸모를 찾는다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 삶의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컨텐츠를 녹여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와 함께 다음 단계를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과 여가 주거가 조화로운 도시, 우리 동네 주변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지금은 얼마 후에 열릴 행사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어느 거점에 이런 키오스크를 설치할 건데 영도 물산 장려운동이라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로 용산 답동 김철우 대표는 영도의 모든 것을 또 한 번 알릴 계획입니다. 보온해 볼 거 없거든요, 성리산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낚시하고 이제 쓰레기 생기는 이런 사실 오래전 김철우 대표의 꿈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서울 한 대학의 영화학과에 진학하면서 부산을 떠났습니다. 영화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청년.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때는 누구도 그 꿈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이다 보니 서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부모님과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딴따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딴따라에서 뭐 먹고 살려고 이런 얘기들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그의 독립영화 된 꽃가리는 당시 많은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찍었던 이제 독립 영화가 뭐 몇몇 이제 해외 영화제 그리고 국내 영화제에서 초대를 받으면서 관심을 좀 받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권위적이고 또 산업적으로 되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보통 다른 이제 산업군에도 비슷하게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제 생각이 워낙 글쎄요 좀 사회적이고 가치 위주의 활동에 기여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계속 하는 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부산에 그냥 무작정 내려오게 된 거죠. 30이 되던 해 고향으로 돌아온 김철우 대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거들며 조선 기자재 회사도 창업했지만 불황이 시작됐고 쓰러져가는 영도를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배를 타셨던 기관사로 배를 타셨던 분이셨고요. 이제 배를 내리고 나서 배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실 때 처음 자리를 잡으셨던 선용품 가게가 이쪽 뒤편에 있는 조라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주변이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는 이 주변이 다 선용품 가게들로 딱 가득 차 있었고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있었죠. 영도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와서 혼재되고 그 문화들이 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함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곳이 백사장이나 해수욕장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바다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저처럼 공간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그 컨텐츠 자체가 저희가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영도를 꿈꿨던 김철우 대표. 그는 2019년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실험실 머물봉산을 만들었습니다. 목재 요트를 만드는 스타트업의 이경진 대표는 이곳에서 생활하며 동료들과 함께 나무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경진 대표는 머물봉산에서 워케이션을 통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영도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이경진 대표. 머물봉산에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며 색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김철우 대표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는데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받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거의 없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좀 편하게 이제 창업을 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대표가 올해 완공될 또 다른 공간을 찾았습니다. 영도 복례동 바닷가 끝에 위치한 이곳. 앞으로 이곳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영도만의 콘텐츠를 펼쳐보일 예정인데요.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다음 단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 공간을 핵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 시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여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김철우 대표가 이곳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17년에 지어졌던 조선경질독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적산 기업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물자들이 계속 오갔던 곳이고요. 그런 역사성을 살려서 다음 단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도의 기억을 오롯이 품은 새로운 공간은 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영도의 한 카페. 이곳에 김철우 대표와 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후 카페에서 열릴 행사 준비로 분주한 팀원들.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곳에서 영도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패션 브랜드가 곧 출시될 예정인데요. 패션 브랜드, 리빙 브랜드의 런칭 쇼 그리고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발점을 알리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다음 단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션이기도 하고요. 이런 팀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 우리 사회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같이 서로 돕는 그런 상호 보완 작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고 있지만 그는 영도에서 오늘도 더 나은 부산을 꿈꿉니다. 청년들 또는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도, 어떤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가장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거기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동 감독에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촬영을 준비하는데요. 진짜 시작이지 않습니까? 촬영이신데 뭐 이렇게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편해 보이시는데. 아 이게 그래서 시즌 1을 찍고 왔다 보니까 시즌 2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어제 이제 배우분들이 다 내려오셔가지고 리허설 했었는데 배우분들도 다 시즌 2다 보니까 다들 막 이렇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또. 부산에서 웹드라마 강계장 시즌2 촬영을 시작한 이태동 감독. 네, 여기가 오늘 촬영장인가 봐요. 아, 네 여기가 저희 그 강계장 세트장인데 여기가 이제 공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 여기까지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가기 사회복무요원 기주가 상수도 정수사업소에 발령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현실고증 100% 웹드라마 강계장. 이태동 감독을 이 드라마로 이끈 것은 작은 중소기업 웹드라마였는데요. 부산에서 그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라는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그 곽튜브라는 친구랑 같이 그 컨텐츠를 촬영했었는데요. 곽튜브가 이제 자기 주변에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 형님이 있는데 유튜버 형님이 해외 여행을 원래 하는 이제 유튜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 좀 어려워서 이제 국내에서 웹드라마를 좀 찍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미생의 엄청난 팬인데 이제 미생은 근데 대기업 얘기다 보니까 저희가 찍을 수 있는 캐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얘기를 좀 담고 싶다. 그래서 로케이션 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감독님이 또 네.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극강 리얼리즘을 담아 엄청난 화제가 된 웹드라마 조초소.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감옥 같은 곳을 콘텐츠 창작자 빠니보틀과 함께한 웹드라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 감독은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도 진출했는데요. 대한민국 저예산 웹드라마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면서 부산 출신 이태동 감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산이 영상 도시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브랜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영상 그 도시로서 역할을 어느 부분이 좀 가장 많냐고 생각했을 때 이제 사실 촬영지로서 좀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부산 촬영을 많이 하러 오고, 그리고 영화제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화 도시라는 그런 브랜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그 제작 환경이 이렇게 좀 편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조조소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광고나 이런 것들 협찬을 좀 받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웠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제 광고 유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 투자 같은 것도 사실 서울에 있는 기업에 만나야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사실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에는 좀 쉽지가 않다. 고향인 부산에서 줄곧 영화의 꿈을 꾸고 또 남다른 성공을 거둔 이태동 감독. 모두가 부산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부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단편 영화라든지 독립 영화를 이제 계속 부산에서 제작했던 거를 참여하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저는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상업 영화나 이런 데 봤을 때도 좋은 공간이 주는 그 그림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산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로케이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케이션이 주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독립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사실 이제 전국에 있는 다른 타 지역이나 독립 영화보다 조금 더 짜임새가 있고 그 힘이 있는 거는 공간이 주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조소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부산에서 부산 지역 배우들을 캐스팅하며 여전히 쇼폼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이태동 감독. 그는 부산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즌 2 확정된 거죠. 부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쇼폼이 조금 더 강세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부산이니까 더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예산으로 콘텐츠를 찍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사실 소규모 제작사들한테는 부산이 사실 기회의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강의와 감독을 병행하고 있는 이태동 감독. 저는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이제 드라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건이 계속 허락한다면 저는 계속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요. 글로벌 OTT 콘텐츠에도 이제 부산이 메인이 된 로케이션이 좀 많이 소개되고, 그래서 이제 부산이 조금 세계적으로 조금 그 영상의 도시라는 거를 제가 부산에서 촬영을 계속 하면서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자리 잡은 한 사무실. 이곳은 부산으로 돌아온 조연주 씨가 꾸린 회사입니다. 아직 조금 생소하지만 베리어 프리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한 조연주 대표. 작은 회사지만 벌써 4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무작정 부산을 떠나 미국 유학길에 오른 조연주 대표. 이후 그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베리어는 이제 장벽이라는 뜻이고 프리는 말 그대로 이제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벽을 없앤다라는 뜻이고요.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제 건축에서 먼저 사용을 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뭔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턱을 없앤다거나 경사로를 대신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잡아야 돼.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베리어 프리 인테리어.
팍팍한 수도권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고향이 그리웠던 조 대표는 부산에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막상 취직을 하려고 기업들을 알아보고 일자리를 이제 구하려고 했더니 수도권에서 받았던 연봉 그리고 직전 연봉을 맞춰서 가기에는 사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연봉을 완전 많이 포기를 하면서 그 정도의 어떤 시간과 업무량을 내가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수도권으로 가야 되나? 온갖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창업이라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조연주 대표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12mm? 10mm 너무 큰데? 언젠가 부모님이 지낼지도 모를 이곳에 시공을 할 예정인데요. 해서 사람이 위에 섰을 때 잡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 타일 선 있는 쪽 부상 사고가 많은 화장실에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간단한 시공만으로도 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잡고 문틀 잡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높이가 있어도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편리하겠죠? 네. 여전히 추억이 고스란히 남은 할머니 집. 할머니께서는 아들만 5명을 낳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너무 이쁘셨나 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또 46? 이쯤 되게 젊을 때 저를 보셔가지고 얻고 나가면 다 막둥이냐 할 정도로 이제 좀 좋아해 주셔서 제가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3대가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조현주 대표가 바쁜 직장 생활에 지쳐갈 때쯤 그녀를 끔찍이 아끼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산 시내에선 좀 벗어난 곳이라서 거의 자연과 벗삼아서 강아지들, 식물들 이렇게 만지면서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밤에 모든 차편이고 배편이고 비행기 다 끊긴 시간에 이제 할머니 부고를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지금 그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굉장히 좀 무기력하더라고요. 당장 올 수 없다는 고립감이 이제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임종도 당연히 못 지켰고요. 그래서 그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또 할머니를 갑자기 이렇게 떠나보내게 된 슬픔이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할머니랑 너무 각별했던 사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이랑도 똑같이 이런 이별을 겪을 수 있겠다. 그래서 타지에 제가 오래 있다 보면 똑같이 또 임종을 못 지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고요. 불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부산으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성공을 꿈꿨던 도시가 행복을 담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네, 식사하셨어요? 저도 오늘 좀 바빠가지고 네, 점심 조금 늦었어. 아이고, 더운데 잘 챙겨 먹어야지. 네. 오늘 뭐 하세요? 힘들지? 괜찮아. 오늘 산에 갔다가 음. 그래 고마워. 네, 이따 봐요. 네. 그래. 파이팅. 네. I love you too. 사랑해요. 네. 근데 늘 이렇게 해요, 통화를 진짜. I love you. 누구보다도 가족이 중요했던 그녀. 부산으로 돌아온 조 대표는 지금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다 말합니다. 바쁘게 움직인 조연주 대표가 찾은 곳은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관련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유라시아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투표예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베리어 프리 관련한 인테리어 정보, 건축 정보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상황에 맞는 어떤 인테리어 팁들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인테리어는 이제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특히 주거 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들은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성장할 전망이고, 아무래도 인테리어 관련된 분야들이 조금은 좀 비계획적이고 약간은 좀 시장 자체가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분야인데, 이런 저희 대표님 같이 이런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투명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테리어 디자인들을 추구한다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조현주 대표는 자신의 작은 시작이 부산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끝까지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집안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할 거고요.